한적한 여행지에서 단둘이 산책도 하고 바다도 보며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모녀. 맛있는 밥을 먹으며 다정하게 사진 찍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후에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던 딸의 표정이 웬일인지 어둡습니다. 엄마를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졌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연 말이죠.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 교수님, 너무너무 슬퍼, 진짜. 네, 슬픕니다. 50대 제보자신데요. 위로 오빠만 셋이 있는 막내딸이라고 합니다. 시골에 있었지만 꽤나 크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굳이 딸까지 공부시켜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준비물, 용돈 이런 거를 잘 얘기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빠들은 공부를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대학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딸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빠들은 다 얘기하지만 이 딸은 요청도 못하는 상황에서 반항심도 생긴 적이 있어서 집도 나가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도 오빠들도 이 딸이 동생이 집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체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발버둥 치는 차원에서 가출을 했더니 가출을 한 줄도 몰라. 아예 관심이 없어. 투명인간이야, 그냥. 그래서 이참에 아예 집을 나가버립니다. 제보자는 오빠들과 다르게 공부에 대해서 욕심이 조금 있으셨는데요. 부모님께서 지원해줄 마음이 없다는 걸 좀 아셨대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친척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제 본인보다 훨씬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도 자기 집에서 일을 다니는데 난 이게 뭔가 싶은 생각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보자분이 긍정적이신지 엄마의 무관심 덕분에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하면서 혼자 생활하는 법을 터득했다. 또 경제관념도 빨리 자리 잡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참 서러운 게 가끔 집에 내려가도 오빠들밖에 모르는 엄마 때문에 괴롭기만 하고 또 심지어는 하필이면 생일도 비슷한 둘째 오빠한테 맞춰서 생일을 끼워서 축하받곤 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도 부모님 도움은커녕 직장 다니면서 번 돈을 드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결혼하면, 애를 낳으면, 또 나이를 좀 더 내가 먹으면 엄마를 이해하는 날이 오겠지 했지만 감정의 골은 더 깊어만 갔다는 것,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시골에서 며느리들 주려고 김장을 해. 근데 배추를 심어서 김장을 하는데 배추가 적었어. 어제까지 나랑 통화를 했는데 나한테 김장한다 소리를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새언니들은 와서 다 가져갔대. 엄마 말로는 오빠들도 해준 게 없다라고 엄마는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저거를 예.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필 그때 김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한테 김장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새언니하고 전화하다 보니까 요번에 김장 너무 맛있던데 라고 받았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본인만 빼놓고 언니들, 오빠들한테는 새언니들, 오빠들한테는 다 줬다라는 거겠지요.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보자가 애 낳았을 때는 이 엄마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새언니가 애 낳았을 때는 밤새 끓인 그 사골국에 미역을 갖다 넣어서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너 오빠들한테 특별한 거 해준 게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엄마랑도 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결정적 사건이 생기죠? 예, 맞습니다. 그 제보자가 약 1년 전에 이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만 그 오빠들은 이게 나중에 엄마가 많이 걱정하실 거니까 나중에 회복 무렵에쯤에 이렇게 알리게 돼서 알게 되신 거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제보자는 이게 내가 엄마에 대한 애정이 생각보다 크구나. 연세도 있으신 만큼 지금부터는 엄마와 시간 보내면서 내가 이런 걸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집을 나와서 생활했기 때문에 엄마와 같이 산 시간이 짧았는데 그래서 엄마와 단둘이 조금 길게 국내 여행을 가기로 한 겁니다.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엄마와 그동안 밀렸던 수다를 또 떨었고 밥도 해드리고 목욕도 하고 네일 아트도 하고 소소한 일상을 좀 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는 정말 행복해하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보자의 마음도 풀리는 듯 했습니다. 풀리는 듯 했다뇨. 그쵸. 듯 했던 거죠. 겉보기에만 그래 보였던 거죠. 이제 여행 후에는 제보자와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뭐 길게도 하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최근에 친정에 갔는데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오빠들 좋아하는 만두 못 해줬다고. 그래서 직접 만두피부터 만두소까지 만들고 빚고 찌고 얼려서 오빠들 집에 보내느라고 집이 난장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마. 잔소리를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작 그 많이 만들었던 만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내 만두는? 했더니 뭐 다 갖다 줬지 하는 거예요. 정말 오빠들에 의한, 오빠들을 위한 만두였던 거예요. 제보자는 그동안 여행하면서 단둘이 있을 때 진짜 행복했는데 오빠들이 끼어드니까 나는 결국 좀 뒷전이구나.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러웠다고 합니다. 자, 김치도 그렇고요. 만두도 그렇고. 자, 엄마한테 말이죠. 정말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 놓으셨답니다. 직접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시죠. 엄마 전화를 좀 피했어요. 왜 요즘에 전화를 안 하니?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엄마 나 좀 서운했어. 그랬더니 네가 뭐가 서운하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평생 안에 이렇게 우애를 끊어놓을 것 같으면 인연을 끊고 살자.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딸이 서운하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서 뭐 가슴에 못을 박아야 되나. 교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만나는 케이스의 내담자 사연입니다. 진짜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애정이 결핍되고 애착이 결핍되면 50대가 아니라 70대가 되어도 마음이 뻥 뚫리고 항상 배가 고프고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는 아주 그냥 옛날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고, 남아 선호 사고를 너무나 뿌리 깊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뭘 잘못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 사고의 뿌리 밖에 겪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하는 딸은 너무 서운하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이제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착 문제는 사실은 이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이 어머니한테 그냥 뭐 너무 기대를 하시거나 너무 알아달라고 얘기하셔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서운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점이 서운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알아들으실 수 있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거를 따님이 못하실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전문가가 좀 어머니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기도 좀 그런 방법도 좀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케이스의 대부분은 이 보호자나 양육자가 잘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정성으로 나를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방향이 사실은 더 옳은 방향이기는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어차피 사람 안 변하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범죄나 이런 법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